1. 이번 대책의 성격. 얼마 전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서 일주에 0.36%가 상승해 연율로는 19% 정도의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왕 7월에 스트레스 DSR이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다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좀 더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당정 간 협의,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빨라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보통은 12월에 선거하고 다음에 6, 7월 정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는 단독으로 5년 공급, 세제, 공공임대 등 청사진을 밝힙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남아서 공급 정책도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과 세제를 건들려면 정권 청사진과 맥락이 닿아야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금융위가 단독으로 총대를 메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의 혼선도 있었고 2. 6.27 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 내용을 보면 실수요자들의 대출도 줄였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는 어느 정도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입니다.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본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6억 원을 넘을 수 있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둘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 외의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넷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이는 윤 정부에서 완화했던 생애 최초 LTV를 다시 낮추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기존에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합니다. 다섯째, 전세대출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1.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식의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2. 정책대출 한도 축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의 한도도 일부 축소됩니다. 3.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생애 최초 및 청년대출, 신생아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며 신혼부부 대출 역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모두 한도가 축소됩니다. 4.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져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가 강화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대부분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3. 대책 효과 추정.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담보대출 6억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대출 받으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생초 LTV 강화, 전세대출 축소 등입니다. 투기성으로 대출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장치는 필요하지만 생초나 전세대출 축소는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굳이 왜 줄였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대출 억제의 효과를 간략히 추정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6억인가? 또 현금 부자에게 길을 열어주느냐 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집 사려는 수요는 에코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번 대책으로 작은 집이라도 매입하려던 수요는 이미 올라간 가격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세 월세로 돌아서겠죠.
그러나 정부 대책은 가격이 더 오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이미 전세를 살 수 있던 사람들이나 월세로 살면서 자금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현금화 자산이 있거나 줄어든 대출 한도로도 가능한 사람들이 대신 집을 사겠죠. 또는 큰 집을 사려다 작은 집을 사는 것으로 바뀔 뿐입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수요자가 바뀔 뿐 효과는 크게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신규 분양가는 천정부지입니다.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덜 오른 구축이라도 사려는 것입니다. 공급을 확대할 방법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한 정부의 대출 억제 대책은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척 해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